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양대 사립 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신학기 개학 무기 연기 방침을 처리하면서 우려했던 보육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육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유치원 3법 처리를 두고 갈등이 여전하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신학기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이 없어서 전국 상황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였지만 유치원 공교육 확대라는 정책 방향에서 향후 활발한 토론이 예상됩니다. 오늘 일요 포커스에서는 사립 유치원의 반발과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 대책,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확대 문제점은 없는지 토론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지명 세안대 유아교육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김진 전라남도 교육청 혁신교육과 장학관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영란 한유총 전남 지회장 참석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렇게 세 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영란 원장님께서는 여수에서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먼저 한유총 개학 연기 사태 참 분주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분주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한유총 개학 연기 사태를 보는 이 세 분의 시각을 먼저 듣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지명 교수님, 이번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유총 개학 연기에 대한 시각은 아마 그 입장 차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뭐 정부, 그다음에 한유총, 그다음에 또 일반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또 실은 저희 학생들도 실은 조금은 다양한 그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 한유총 개학 연기 사태가 실은 조금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립유치원은 과거 우리나라 유치원을 초창기 부분부터 실은 민간이 주도해서 사립유치원을 통해서 유아교육 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공헌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유아교육 관련 전문가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엄연한 사실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한유총 개학 연기로 인해서 사실은 그런 발전에 대한 노고들이 많이 평가절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많이 아쉬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지금 이번 사태를 통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여론이 전환될 수도 있겠다. 그동안의 공을 좀 깎아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의미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예, 그럼 김진 장학관님께서는 이번 사태 그 수습을 하는 책임자로서 전남교육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을 유아교육을 위하여 설립, 운영되는 학교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 한유총에서 그 개학을 연기하는 이런 사태는 유치원의 공공성을 거부하고 또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또 학부모를 볼모로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공익을 침해했다. 지금 그 한유총의 입장은 상당히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유총의 입장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 조금 전에 홍지명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의 유아교육을 담당해온 한 매우 중요한 주체로서 지금 이번 사태를 주도해온 단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한유총 전남 지회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원장님께서는 지금 그 이번 사태 당사자로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저희가 입학을 연기를 하면서 유예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 국민들께 불편함을 드린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태까지 오는 과정에는 분명히 저희들은 교육부하고의 대화를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10월 5일 이후로 그 5개월 동안 교육부에서는 저희들하고 대화를 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공공성을 얘기하고 투명성을 얘기하는 에듀파인까지도 사실 저희들은 지금 수용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우리 홍지명 교수님 말씀처럼 사립유치원이 그동안 공헌해왔던 모든 것들을 인정을 다 하지 않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저희들 국민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혜택을 지금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저희들 입장이 살아왔던 그런 과정들이 폄하가 돼버린 경우가 이번 사태에
들어있는 쟁점이라고 보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작년 10월부터 대화를 요청하셨다는데 사실 이제 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그 폭로로 시작된 그 유치원 회계부정 이 부분이 이제 그 시작이 돼서 시작된 게 이제 유치원 3법 제정 문제 곧바로 이렇게 법 제정으로 이어지기도 했었는데 그 유치원 3법이 지금까지 처리가 지연되고 이른바 골든타임을 또 놓쳤다. 방금 말씀하신 그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대화가 또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그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법안이 또 나오면서 또 이 개입이 되면서 이 상당 시간 이 유치원 3법 문제가 또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유치원 3법이라고 하면은 사립학교법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개정을 하는 걸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 그 유치원 3법을 보는 입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유총에서 보는 유치원 3법의 쟁점 그리고 문제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유치원 3법은 네. 말 그대로 규제와 저희들한테 엄청난 받아들일 수 없는 유치원을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버린 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 유치원 3법의 쟁점에 대해서 이제 한유총 쪽의 주장을 간단하게 이제 그래픽으로 좀 준비도 해 봤는데요. 지금 그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담감이다 뭐 하는 그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떤 부분이다라고 해주시면 시청자들이 받아들이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유아교육법이 일부 개정안이 들어있고 네. 그다음에 사립학교 개정안이 들어있고 급식법이 지금 현재 들어있는 걸로 급식법까지. 네네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굉장히 그 부담감을 안고 있는 부분이 예. 회계 프로그램을 예. 그 사용법에 명시를 하게 되어 있는 게 에듀파인으로 지금 투명을 요구하면서 네.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보면은 학부모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서 그 회계 투명성을 가져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학부모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학부모한테 직접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횡령죄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횡령죄로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유치원에서 이 회계를 투명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그 입장을 내놓으면서 교육부에서는 이거를 보조금으로 바꾸려고 이 법 개정을 한다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서 만약에 보조금으로 바꾸게 되면 모든 것이 횡령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사립유치원은 재무회계 규칙이 저희한테 맞지 사실은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을 저희들 실질적으로 그 겸직을 할 수 없게 만들게 되는 법이 이번 설립자가 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러니까 설립하는 원장님이 겸직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번 이제 법 3법에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설립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학교 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별 불만은 없으십니까? 학교 급식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만약에 학교 급식에 대한 거를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거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따른 시설 설비 모든 부분이 저희들 재원으로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립유치원들이 모든 자기 사재를 털어서 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은 또 보조금은 정말 약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급식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겠지만은 시설에 대한 재원은 반드시 보존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한유총 전남 지회장님 말씀에 이제 보조금 문제, 그러니까 투명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보조금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그 발생하는 형사 책임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유치원들 공사립 부분 이렇게 해 보시면서 이 유치원 3법에서 이렇게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현안으로 이렇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청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유치원 공공성 확보나 강화이죠. 예. 예. 근데 유치원 공공성과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고 이게 이제 핵심이 될 텐데 네. 지금 그 방금 말씀하신 거 이 세 가지 쟁점 이게 네. 그 공공성이 강화가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에듀파인을 적용해서 실시하다 보면은 회계가 투명해지는 거죠. 네. 예. 그럼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학부모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이 관리를 해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도 역시 쟁점이 될까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예.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 정당하게 당연히 쓰여져야 될 돈들이 예.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에듀파인이라는 그 회계 시스템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 또 수입과 지출, 결산 등등이 이렇게 잘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공공성이 강화가 당연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에듀파인 문제는 다음 주제에서 한번 다시 다뤄보기로 하고요. 홍지명 교수님 보시기에 이번 그 유치원 3법이 쟁점이 정치권에서 물론 자유한국당과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야당이 주장하는 나머지 야당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좀 약간의 대립은 있습니다만은 이번 유치원 3법의 쟁점은 어떤 부분에가 있다고 보십니까? 장학관님께서 금방 말씀해 주셨던 거하고 공감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네. 그래서 실은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자체가 학교라는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실은 법적으로 학교이기 때문에 예. 실은 그 부분에서 투명성, 공공성 이런 것들은 당연히 확보가 되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이제 그 안에서 조금 회계나 이런 것들의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듀파인 프로그램들을 이제 실시를 하자라는 그런 부분들도 저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그다음에 뭐 그 학교 급식법에 있어서 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제 급식 절차들이 다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학부모들도 이거는 조금 요구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과연 그렇다면 조금 사립 유치원에 적절한지 이런 것들이 아마 이미 많은 작업을 거치고 해서 이루어졌으리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이제 우선은 지금 이제 올해 이제 3월 말부터나 뭐 4월 오늘 이제 아침에 기사를 조금 보니까 뭐 3월 말에서 4월 이때쯤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의무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사립 유치원에 정말 적절한지 요렇고 그 부분과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어떤 다양한 문제점, 개선 방안들을 함께 좀 모색해 보는 그런 충분한 또 토론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이제 에듀파인 의무 도입이 200명 이상 원화가 기준이잖아요. 네. 그 200명 이상 원화 기준의 사립 유치원 중에서 60%를 넘어섰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유치원 회계 투명성이 일단은 학부모들의 관심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번 사태에 어떻게 보면 쟁점이 되고 유치원 3법에 대한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장하는 그 담보가 되는 어떤 그 유치원 3법의 쟁점이 될 텐데 그 핵심에가 에듀파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유총이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에듀파인을 거부를 하는 게 아니고 에듀파인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이제 사회자님께서 유치원 3법 그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에듀파인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듀파인이기 이전에 유치원 3법의 쟁점을 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교육을 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원장님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좋은 교육을 위해서 협력하고 지원하는 법이 아니라 지금 에듀파인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규제하고 처벌하는 그런 부정적인 법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모두 다 느끼고 있습니다. 처벌의 강도가 세다는 건가요? 아니면 처벌 자체가 제재가 안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죠. 그거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보다 긍정적인 협력과 지원 속에 지켜야 될 규칙적인 법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우리 교육부가 사립 유치원은 규제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사고를 벗어나서 사립 유치원을 지원하고 또한 사립 유치원을 활용하는 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3법이. 네. 그런데
많은 규제와 통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원장님들께서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에듀파인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얘기를 합니다. 회계의 투명성. 저희들도 회계의 투명성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회계의 투명성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게 에듀파인입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이 어떻게 세동이 됐는지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김진 장학관님 또 우리 교수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그 전두환 정부 때 네. 80년대에 국가가 가난하고 아이들 교육을 할 수 없을 때 예. 민간 자본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민간 자본에 맡겨서 그거를 운영을 하던 원장님들은 모든 재산을 사재를 다 털어서 예. 유치원에 출연을 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공립유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설립 전 비용이라고 하는 예. 소위 말해서 저희들이 사유재산이니 시설 사용료니 이런 거를 얘기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어떻게 교육을 하는 현장에서 그렇게 사용료를 달라 또 사유재산을 인정해 달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표현에 있어서 당연하게 설립 전 비용을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못했던 거죠. 예. 그래서 교육을 하고 있는 원장님들이 법을 압니까?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저 교육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 감사 결과를 그렇게 비리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전국의 사립유치원들을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에듀파인 우리가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받아들이는 우리도 투명을 강조하고 싶고 공공성을 같이 가고 싶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설립 전 비용에 대해서 사립유치원에 예. 인정을 전두환 그 80년 시절에 처음에 민간 자본에 맡겼을 때 그 부분을 챙겼어야 되는데 못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정부에서 설립 전 비용을 인정을 해주면 네네. 인정을 해주면 그러면 예. 모든 시설 사용료니 뭐니 이런 거는 다 없어집니다. 제가 지금 국민들께서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를 하고 계세요. 어떻게 국가에다가 이 재산을 내놓고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에서 사용료를 달라? 이 시설 사용료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이 시설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으니 우리한테 임대료 내지는 무엇을 달라? 라기 이전에 이 큰 유치원을 20억, 3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국가에서 아이들을 온전히 저희들이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건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가 됩니다. 예. 노후가 되면 이 노후에 대한 보존을 누가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의 쟁점이 지금 그 에듀파인을 마치 이렇게 들립니다. 그 에듀파인을이라든가 회계 투명성을 담보를 하면은 이거 뭡니까 시설 사용료를 이 정부에서 보장을 해달라. 그 다음에 설립 전 그 부분을 인정을 해달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그 국가가 임대해서 사용하는 약간의 공공성에 대한 틀을 가져가라.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더 붙일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네네. 예. 시설 사용료라고 해가지고 국민적인 공분을 받고 있고 네. 사립유치원들이 교육을 잘하고 있다가 지금 5개월 동안 저희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저항을 하고 왜 목소리를 내는지에 대한 하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전에 국가에서는 사립유치원들이 에듀파인을 공공성과 투명성을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 에듀파인을 거부한다라고 모든 보도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을
매도를 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론은 충분히 기회를 드렸는데요. 그 한유총의 기자회견도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네. 현장을 그 생중계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걸로 저희들은 봤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방금 원장님이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충분하게 설명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한유총 지도부에서. 네, 그런데 그 부분들은 교육부하고의 직접적인 대화를 해서야지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 교육부하고의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희가 심지어는 교육부에 방문도 했을 때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로비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쟁점이라는 건 알겠고요. 지금 그 홍지민 교수님, 지금 이 그 원장님께서 주장하시는 이 부분이 유치원 3법의 쟁점에 어떻게 보면은 에듀파인 도입의 전제 조건처럼 보이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설립 전 비용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제 이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막 그 명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해 본 적이 실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없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법이 쟁점화가 되면서 네. 실은 에듀파인 회계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하면서 뭐 시설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그 다음에 그 사적 재산권을 보장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도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그렇다면 그 학교라는 그 안에서 조금 맞는 것일까? 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고민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라는 그 법적으로 정해놓은 학교라는 것은 공공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집행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또 투명성을 이렇게 보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게 그렇다면 과연 조금 잘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정학관님 방금 오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들이 전남이라든가 이제 전국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뭐 전남에서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요구는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지금 에듀파이는 거의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도입을 하는 것으로 다들 동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지금 그 설립 전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요구받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아까 우리 홍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듀파인이 일단 도입이 되게 되면 회계가 투명해지는 거죠. 투명해지면 투명하게 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설립자 입장에서 그 나름의 유치원에서 나오는 그 수익을 설립자가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진짜의 속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유치원을 그 인가를 받을 때 허가를 받을 때부터 이미 사립유치원에서는 그 자발적으로 그런 데에 대한 재산권을 그러니까 교육 목적으로 쓰겠다라고 자발적으로 동의를 하신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근데 이제 와서 이 에듀파인을 도입함으로 해서 이제 그러저러한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좀 많이 반대를 심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유치원도 사립학교하고 마찬가지로 매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엄격하게 규제가 돼 있죠. 그렇게 받고 그렇죠. 있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방금 김진 장학관님께서 말씀 잘하셨어요. 처음에 유치원을 할 때 사립 유치원들이 부족분 경비에 대해서는 설립자가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참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기 전에 교육부에서 각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인을 하게 되죠. 물론 그것 또한 저희들이 본인이 오케이 했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국가의 재산을 헌납한다거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렇지 그것을 우리 재산을 국가에다가 헌납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 시설 사용료나 사유재산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설립 전 비용을 회계에 넣어서 인정을 해주면 공공성과 투명성은 다 가져갑니다. 왜 그게 필요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을 중간에 하다가 말았는데요. 이 설립 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노후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그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해놓으면
원장님들께서 공공성이나 투명성에 대해서 안 하려고 해도 자동으로 그것이 적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적용이 되면 저희들은 교육에만 전념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질 높은 교육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그 재정에 대한 문제로 이제 귀결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설립지원비용도 마찬가지고요. 그 회계에 있어서 재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장관님? 그 사립 유치원, 공립 유치원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렇게 그 원장님 말씀 한유총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재정적인 여건이 열악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 전남에 지금 올해 2019학년도 3월 1일자 기준으로 104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전남은 지금 200명 이상 유치원이 6개 유치원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6개.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전국 17개 시도에 비하면 나름 좀 영세한 유치원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영세하다. 영세하고 예, 약간 생계형인 유치원이 많다라고 봐야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렇다 보면은 이제 그 말씀하신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에듀파인을 도입했을 때 전문적으로 그것만 운영을 해야 될 직원을 둔다든가 이런 거는 상상하기 어렵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저희 교육부에서 좀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처음 이걸 도입을 해서 이렇게 적용한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낯설고 서툴고 그래서 시간도 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들도 많이 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컨설팅단을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또 대표 강사를 뽑아서 또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죠. 예, 지금 그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 이 부분은 모든 학부모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모든 이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다음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원장님들도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거 어떻게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 전남교육청 차원에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저희 전남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6개 유치원에 대한 6개 유치원과 또 그 희망한 유치원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7개 유치원에 대해서 지금 이미 3월 달부터 지금 시작이 에듀파인 그 시스템을 환경을 구축을 했고 또 거기에 이렇게 1:1 멘토링으로 가서 직접 그런 부분들을 컨설팅을 해주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에듀파인 도입을 전제로 사용법을 가르쳐 주는데 일단 주력을 하고 계시는 이런 상황이시군요. 홍지민 교수님,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들이 비단 지금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유치원도 학교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학부모들이 이 교육에 좀 관여를 해보고 싶고 투명성을 담보해보고 싶은 그런 요구들은 과거에도 계속 있었거든요. 지금 어떤 방식, 그러니까 에듀파인 도입을 계기로 어떻게 좀 투명해지리라고 보십니까?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그 에듀파인을 도입을 하게 되면 예산 편성, 그 다음에 수입 및 지출 관리, 뭐 결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유치원에서 운영되어지는 어떤 전반적인 그 회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조금 투명하게 그걸 바라볼 수 있고 조금 더 실리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좀 더 쌓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다만 좀 전에 그 원장님과 그다음에 장학관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실은 소규모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전남 지역은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수가 작은 왜냐하면 읍면 단위의 행정구역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이제 아까 오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행정 직원을 따로 들여서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관리해야 되는 좀 불편성 이런 것들이 조금은 불편함이 아마 유치원 원장님들에서 조금 주장이 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보완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더 추가로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회계 투명성을 자꾸 강조를 하시면서 에듀파인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쟁점이 돼 있죠. 현실적으로
에듀파인 자체가 저희를 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굉장히 원하고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이 에듀파인을 통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져가려고 하면 반드시 설립전 비용이 회계에 법적으로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만 되면 이게 이제 이 뭐 후속적으로 나와 있는 어떤 이런 내용들은 일본의 예도 있고요. 다 있지만 그런 거를 참고로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공공성, 투명성 다 가져간다라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럼 그것까지만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 학부모 지원금에 대한 부분, 그 에듀파인에 위배되는 회계 처리가 됐을 때 그 처벌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다 수용하시겠다라고 하는 당연히 것이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다는 거. 예, 설립전 비용이 법적으로 회계에 법적으로 인정이 되면 그거를 해주면 당연히 에듀파인은 공정과 투명을 가져갈 수 있는 내용들이 다 그대로 연결이 돼서 저희들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수용해야죠. 거기에 따른 결과는. 예, 근데 이 설립전 비용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법 취지에도 일단은 맞지를 않고, 그 다음에 그 기획재정부에서는 그런 예산도 없다라고 최초에 작년 11월에는 털어버리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더 사태의 진전, 그러니까 유치원 3법도 결국은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진전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결국 보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들을 좀 처벌 쪽만 좀 면제할 수 있게,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는 그런 방향을 좀 도입해 보자, 이런 부분들을 내놨었어요. 네. 그런 부분 정도도 마찬가지로 설립전 비용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처벌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한 면책만 되면 받아들이시겠다는 그런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는 에듀파인을 저희 사립 유치원들한테 맞지 않는 시스템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립 유치원들이 에듀파인을 공정과 투명을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 뭔가 걸리는 것이 있어서 거부하는 것처럼 온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이는 저희들이 측면은 있었겠습니다만 그렇게 보도되는 경우는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 이 얘기 쟁점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200명 이상 에듀파인을 의무 도입을 해야 되는 유치원이 6개 정도 될 정도로 이제 그 학령 인구는 갈수록 낮아지고 이 유치원의 규모는 점점 더 영세해지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장서공 전남교육감이 이 쟁점으로 전남 유치원의 공립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어떤 다른 시도보다는 공립화 면에 있어서만큼 좀 유리한 여건일 텐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사립 유치원하고 들의 서서히 공립화되는 이런 걸 유도하지는 않고 다만 자연스럽게 공립 단설 유치원들을 늘려가겠다는 측면으로 보이는데요. 전남도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학령 인구가 이렇게 점점 그 감소가 되면서 전남 사립 유치원의 이제 공립화 그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직접 유치원을 설립 운영 전반에 참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유치원이 있고 그리고 매입형과 장기로 임대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영형 유치원이 있거든요. 작년 2018년도에 지금 공영형 유치원 시범 운영 교육부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 전남에서는 4곳이 공모에 응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교육부에서 직접 선정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교육부에서는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니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국공립에 준하는 공공성을 갖춘 유치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 전제가 되는 것이 홍지명 교수님, 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공립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모든 학부모들이 어떻게 보면 사립 유치원을 선호하는 이유가 특성화 교육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선호들을 하셨는데 공립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겠죠.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현재 그 공립유치원에서도 특별활동 프로그램들은 실시가 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네. 그의 뭐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사립하고 달라질 수는 있겠죠. 프로그램의 유형들도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부분도 조금 더 상당히 그 깊은 논의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공립유치원이든 사립유치원이든 간에 실제로 우리는 누리과정이라는 교육과정 테두리 안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 운영 안에서 그 각각이 갖고 있는 유치원의 특색을 잘 반영해서 조금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된다면 이거는 이제 실제로 그 전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유아의 발달을 조금 위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이들의 인권이나 자유로움을 좀 보장해 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시적인 요구가 아니라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발달을 이끌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의 프로그램들이 조금 보장성이 되어진다면 조금 그런 차별화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조금 그 교육을 조금 실현해 보는 것도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괜찮은 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유치원 3법이라든가 이번 한유총 사태에 쟁점이 됐던 학부모 분담금 이 부분이 이 별도로 이렇게 사립 유치원들이 더 많거나 공립 유치원들이 더 많다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김남 장관님? 공립유치원은 거의 그 학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립유치원에서는 약간의 그 특성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 학부모 부담금이 다소 있다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사립유치원에서 실제로 원장님 그 학부모 부담금 이 부분이 이 학교 등록금하고 네. 차이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차지하는 비중이? 현실적으로 네. 국공립을 들여다보면 네. 사립유치원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이 3분의 2 정도를 오히려 국공립 불특정 다수인 아이들한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누리과정비를 지금 22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방과과정비 7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 자체가 학부모한테 줘야 될 지원금을 저희 유치원을 통해서 들어온단 말입니다. 예. 이 들어오는 누리과정비를 학부모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데 마치 어떻게 아이들한테 지원을 하라고 해주는 금액을 원장님들이 마음대로 쓰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을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좀 이게 좀 억울한 측면이 호소하시려고 하시는 거군요. 예, 근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전남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토론 시간이 거의 마무리돼서 매진말 시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 유치원 3법하고 유치원 회계 투명성, 사립 유치원의 반발 이 부분을 준비를 하면서 많은 학부모들을 인터뷰를 해보고 그렇게 해봤습니다만은 역시 그 아이가 중요한 만큼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다 투명한 환경에서 유치원을 보내길 바란다 이런 입장들을 많이들 밝혀주셨습니다. 오늘 세 분의 입장을 이렇게 정리하는 의미에서 매주말로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 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저는 유치원 3법을 가지고 네. 많이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유치원 3법을 통해서 규제와 통제를 하려고 하지 말고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하고 그 폭을 넓혀서 사립유치원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예. 예, 이 부분과 그다음에 오늘 얘기 중에 지금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에듀파일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시행령까지 만들어서 엄청난 규제를 거기 안에다가 다 만들어 놨어요. 네. 거의 저희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들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학부모 지원금을 원으로 주지 말고 법에 정해져 있는 것처럼 학부모한테 직접 줬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했으면 지금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또 공공성과 투명성을 가져가는 에듀파인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설 사용료니 사유재산이니 이런 거를 논한다고 국가에서 뭐 국민들이 굉장히 사립유치원을 이렇게 예. 비난하고 그러는데 그러기 전에 공립에서도 인정해주고 있는 설립 전 비용을 사립유치원에도 회계 법적인 테두리에 넣어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주면 알겠습니다.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부디
교육부에서는 사립유치원과의 대화를 해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저희들이 교육 현장에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남정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전남 교육은 모두가 소중한 혁신 전남 교육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 그래서 공립유치원 아이뿐만이 아니라 사립유치원, 거기에 어린이집 아이도 우리 모두의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사립유치원 지원을 통한 그런 공공성 강화를 통해서 방금 우리 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을 또 거기에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전남 교육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지민 교수님께서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실제로 한유총 사태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공공성,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침은 원칙적으로는 상당히 적절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안에서 조금 더 협의와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도 실은 듭니다. 그래서 실은 지금 가장 미안한 건 유아들이겠죠.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실은 저는 그 가르치는 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 유아 교사를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사들에게도 실은 상당히 그 유아 교육이 참 그 가치로운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사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유치원 원장님들, 교사, 학부모, 그리고 금방 장학관님과 원장님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행복한 그런 교육을 조금 더 우리가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좀 더 지혜를 모아서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유치원은 단순한 보육기관이 아닙니다. 유치원 교육은 평생을 살아갈 자양분을 공급하는 과정으로 매우 중요하다는데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의 교육 과정과 운영은 엄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돼야 할 것입니다. 국공립 유치원 시설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유총 사태가 갈등을 증폭하고 유치원 교육의 양극화를 부추기기보다는 유치원 교육에 대한 전반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일요 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